다음은 그 클라우드 방송 및 응용 서비스를 위한 가상화 플랫폼 기술을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현우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우 박사님은 항공대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시고 지금 애트리에서 클라우드 융합 네트워킹 연구팀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현우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드릴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TV 포럼 글로벌 서밋 지금 이제 3년차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쭉 해오던 거 보면 그 스마트 TV라는 기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방송 서비스의 어떤 그 인터넷과 함께 그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지금 화두되고 있지만 그런 흐름들을 상당히 반영을 잘 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CEO 오셔서 기조연설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존에서 오셔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세션들 구성을 해놓은 걸 보셔도 이번에 거의 이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스마트 TV에 단말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연사들 모셔서 글로벌한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언제나 스마트 TV에 따라다니는 제도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규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옆에 세션에 아마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거는 계속 지금 해오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들이 아마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한 세션, 두 세션이 내용이 바뀌어갔는데 이번에 들어와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아마존에서 오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하신 거고, 앞에서 또 그 교수님께서 그 배경이 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그러면은 그런 이제 클라우드 그 기술 기반에서 뭐 방송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방송뿐만 아니라 스마트 TV는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이 함께 받아들이고, 아까 그 보면은 구글에서도 TV에서 웹을 갖다 수용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업자들은 어떤 형태로 그 구성을 가져가고 있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본적인 거에 제가 뎁스를 하나 더 들어가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간을 봐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의 얘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뎁스는 좀 적당히 제가 보고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방송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요.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기반의 방송 서비스가 우리가 전통적인 방송이었죠. 근데 그 90년대 이제 초반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그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그 이제 VOD 형태의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 TV가 조금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에서의 실제 제도권 안에 들어온 첫 번째 방송은 이제 IPTV였고요. 그 IPTV 방송은 실제 사업권을 이제 제도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그리고 그 실제로 네트워크에서는 QS가 개런티드 되는 그런 상황에서 채널을 수용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기존의 웹 채널이나 웹 서비스 인터넷에서 오던 VOD 컨텐츠를 수용했다기보다는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제공되고 있던 채널을 네트워크, IP 네트워크 위에 수용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PTV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도중에 이제 구글 TV가 이야기한 스마트 TV가 나오게 됐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도 그 1세대 스마트 TV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해 왔지만 실제로 스마트 TV 단말기는 우리 LG 삼성이 훨씬 더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제가 2년 전인가 방통위에서 구글 TV가 나온다 하니 그 2파였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2파 가을에 가는데 구글 TV가 나온다 하니 가서 어떤 형태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가서 보고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래서 급하게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당시 그때 갔을 때 소니에서 단말기를 내놓기로 했는데 안 나왔었고요. 그냥 형체만 이제 보여주고 그 동영상 형태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이제 LG나 삼성은 이미 그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스마트 TV를 내놓은 상태였고요. 근데 스마트 TV가 이슈가 되는 거는 그 망중립성 문제하고 같이 엮여서 그 네트워크를 그냥 인터넷망에 붙여서 그 개런티드 되지 않는 베스트 에포트망 내에서 일단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특징이 갈 수 있는 거는 채널 기반의 서비스였던 IPTV와 달리 웹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뭐 구글 TV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플레이, 구글 플레이 같이 앱들을 갖다 수용할 수 있는 거, 또는 삼성이나 LG는 나름대로의 어떤 마켓을 가지고 앱 서비스를 현재 함께 제공하면서 개방형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게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TV가 나오는 도중에 지금 그 넷플릭스라든지 그러니까 OTT 사업자들이 같이 나왔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 클라우드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가 갖는 장점은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나 이쪽의 효율, 그러니까 단말 기반의 스마트 TV와는 다르게 그 서버나 다양한 어떤 그 생태계나 그런 그 인프라를 어떻게 고려한 그런 비디오 사업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그 지금 제가 하이브리드 TV가 그 다음으로 하는데, 그거는 현재 이제 이슈가 올해 지금 이제 이파나 그 IBC의 이슈가 가보면 유럽 쪽에 HBB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표면으로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OHTV라는 표준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방송사 위주에서 이제 규격을 데이터 방송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조금 잠잠했는데 지금 다시 그게 수면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 방송사 측 입장에서의 그 백엔드 채널이나 인터랙션을 갖기 위한 인터넷에 대한 그 접속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그동안 사실 고민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사는 콘텐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내가 콘텐츠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웹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채널화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 콘텐츠는 메인 채널 스트림으로 제공을 해주고 백엔드로 인터넷 접속을 통해 다양한 부가 정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측면에서의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TV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머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IP 네트워크 방송 서비스 변화가 흐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클라우드 스트림 기반의 그 TV하고 어플리케이션 되겠고요. 여기는 그 가상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한 VOD 서비스이긴 하지만 단말 쪽에서의 어떤 그 기능이나 또는 단말의 사양을 대폭 낮춰주고 서버 쪽에다가 그 기능, 서버 쪽에다가서 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클라우드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스트리머해서 단말로 제공해주는 형태인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반의 TV와 어플리케이션을 형태로 가는 이제 방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던 게 구글 TV니 애플 TV니 다음 TV니 뭐 티보니 이런 부분들이 OTT 형태의 아까 말씀드린 IPTV 다음에 셋탑 기반 또는 뭐 TV를 가지고 하는 어떤 그 스마트 TV 형태의 서비스들이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클라우드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들이 제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업자들이 이제 4개가 있고요.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할 게 물론 이제 애플도 있고 하지만 그 G클러스터 글로벌이라는 쪽에 보면 이제 그 어떤 VOD 서비스를 기존에 이제 게이밍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스트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하다가 거기에 VOD 기반의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케이블 TV나 IPTV의 콘텐츠를 흘려주는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여러 가지 비디오를 제공하고 또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방송 서비스 확산의 기저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광범위하게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기존의 유클라우드니 국내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이전에는 그냥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이제 공유하는 형태였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트랜슬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코덱을 갖다가 일부 또 제공 안 되는 것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줘서 유클라우드 같은 데는 아이클라우드에 올려놓은 컨텐츠를 내 디바이스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어디 곳에서나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다는 거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드밴드 기반의 이제 초고속 인터넷과 개인 스마트 단말이 급속하게 보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기반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이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앞으로 갈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이제 에볼루션 키트의 그
키는 뭐냐면 단말 쪽에서 뭔가 계속 디코딩을 하고 플레이어를 해주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이제 쿼드 코어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현재는 그 1.0 기반으로 1기가 정도 되어 있는 이제 CPU 들어 있는데 이제 쿼드 코어 요청하면 거기에 에볼루션 키트라는 걸 꼽아서 쉽게 단말기의 패널이나 이런 건 그대로 쓰면서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키트를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단말은 암만 저급의 그 저사양이라 하더라도 서버 쪽에서의 어떤 기능 향상과를 통해서 전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반의 방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 서비스에서도 이제 인프라나 개발, 운용 그런 확장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하나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스트리밍 기반의 방송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기반의 그 TV 서비스라면 아까 오늘 아침에 그 TV에 대해서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TV라 하면은 집 앞에 거실에 들어와 있는 수상기 형태를 갖다 TV로 생각을 하지만 그 MS 톰이 얘기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저기 디스커션 할 때 지금 세대들은 TV가 그 수상기가 꼭 TV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만일에 자기는 주로 내 스마트폰으로 그 방송을 보거나 채널을 보고 있다든가 나는 계속 어떤 타블렛을 가지고 보는 게 편하고 거기서 채널 관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떤 그 VOD나 콘텐츠나 뭐 TV 방송 채널을 글로 보고 있다면 내가 느끼는 TV는 이제 그게 TV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는 TV가 그 어디로 어떤 단말이든지 전달이 돼서 플레이어가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TV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의 스트리밍 기반의 TV들이 활성화될 텐데 이런 이제 필요성이 TV와 셋업에서 웹 형태의 어떤 경험, 우리는 이제 지금 익스플로러를 보면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그 UI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웹 기반에서의 그 검색이라든지 또는 그 디렉토리를 찾는다든지 한 뎁스 들어간다든지 이런 웹라이크한 경험을 갖다가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저사양의 단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리소스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관된 UI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사용자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만족도 적용하는 것들을 쉽게 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술의 이제 그 방식은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 구성도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그냥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내가 기존에 단말에서 보던 그 화면이 실제로 단말에 와서 디코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버 쪽에서 그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 플레이는 뭐 라이브 방송일 수도 있고 VOD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그 어떤 그 요즘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 채널 가이드들, 서비스들이 플레이가 다 그 서버 쪽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엔드가 서버 쪽에 있고 셋업이나 단말이 그 사용자 쪽에 있던 거랑 달리 그 디코딩되는 플레이어도 서버 쪽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나 서비스가 그 실행이 되고 나면 실행이 되는 화면을 캡처해서 그 부분을 인코딩해서 채널로 내려주고 단말은 단순히 그 서버하고 맞는 가벼운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있으면 그 화면을 디코딩을 해서 또는 서비스의 화면이 내려온 거를 디코딩을 해서 그대로 이제 사용자에서는 재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를 단말에서 바로 플레이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단말에 제가 터치라든가 또는 단말에 어떤 그 자이로 센서라든가 GPU라든가 위치 추적하는 어떤 그런 센서들 그런 정보들의 입력이 실제로는 서비스가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말에서 입력이 서버 쪽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리다이렉션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원천성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TV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자 입장과 콘텐츠 제공자 입장, 사용자 입장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자기가 이제 서버에서 플레이어를 시키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을 그 가볍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저희 그 IPTV 사업자 중에
그 두 개 사업자는 이미 그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기반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을 채용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쉽게 연계해서 웹 콘텐츠 수용이 용이하도록 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도 그 여러 가지 단말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서버 쪽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플레이어에다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자도 그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셋탑을 자꾸 펌웨어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또는 어떤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타블릿으로 볼 때 또 다른 걸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고 어떤 동일된 UI와 동일된 어떤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그대로 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사용이 어떤 그 제약성이 많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 쪽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든가 아직 이런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가 그 많이 사업화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제 조금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그 아까 보신 클라우딩 컴퓨팅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이런 기반으로 가는 방송 서비스가 확장되고 그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방송뿐만 아니라 TV뿐만 아니라 그 게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커머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그대로 다 가상화해서 그 유연성과 효율성 그리고 이제 탄력성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 요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 쪽에서 화면을 캡처하고 다시 그 클라이언트에 맞도록 맞춰서 내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버하고 그다음에 이제 CPU뿐만 아니라 계산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처리할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GPU의 가상화나 또는 가속 기능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화면을 캡처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일대 전송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 단말에서 바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캡처된 화면이 내려오기 때문에 단말에서 직접 플레이가 되는 것과 같은 인터랙션을 갖기 위한 딜레이의 최소 어떤 그 요구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전송 측에서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사용자의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력장치 측면에는 제 그 셋탑박스에 뭐 그 컨트롤한 리모컨이 붙어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우스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한다면은 뭐 패드 장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입력 장치들이 실제로 셋탑에서 돌아가는 데다가 셋탑 또는 단말 쪽에 바로 붙여서 그게 동작이 되는 게 아니라 서버 쪽으로 그 입력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원격 단말에 연결된 입력 장치의 키눌림이나 이런 정보들이 서버로 그 자연스럽게 빠르게 전동되도록 하는 것도 어떤 그 가상화 기술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실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부분들을 상품화해서 이미 내놓고 있고요. 솔루션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각각 기술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VMware라든지 이미 그 서버 쪽에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벌처얼 OS나 벌처얼 머신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시트릭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클라우드 상에서 현재 그 서비스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GPU 쪽은 엔비디아가 그래픽 처리 기능을 GPU하고 나눠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처리 쪽에 대해서는 CPU만으로 하는 것보다 좋은 효율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화면 전송 기술로 보면은 RDP라든지 리모트 FX라든지 그다음에 입력 장치를 하는 쪽도 여기 보시면 뭐 시트릭스 HDX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다양한 업체에서 그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 가상화 서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트림 기반의 서비스 가상화를 그 구성을 보시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뭐 윈도우 서버 기반에서 실행이 되고 단말 쪽에는 실제로 그 서버 쪽과 연동이 되는 가벼운 클라이언트가 올라가서 여기서 동작하는 웹 브라우징이니 웹 앱 또는 뭐 지금 이제 스마트 환경에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유튜브의 동영상까지도 다 돌아가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내려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그 iOS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은 플래시 게임도 제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OS나 그 단말의 어떤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서버 쪽에서 모든 걸 처리해서 화면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가 그런 측면에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실제로 가상화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가 갖는 기술 구성과 어떤 요소,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럼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실제 플랫폼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그 액티브 비디오의 클라우드 TV가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됩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가이카이라는 미국의 또 그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었죠. 그게 이제 지금 소니에 인수되겠지만 그런 플랫폼들이 대표적으로 스트리밍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방송이나 또는 뭐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비디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구성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미디어 소스가 있는 예전으로 보면은 방송국의 헤드엔드 쪽이 되겠고요. 뭐 IPTV 사업자에도 콘텐츠들이 담겨 있는 소스 서버의 헤드엔드 단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그 미디어 팜이 있고요. 미디어 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속되어 있는 단말의 어떤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트랜스코딩을 하든지 뭐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해상도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특징이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서 HL5의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함께 그 미디어와 함께 쉽게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클라우드 TV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액션이나 동작들을 가다가 프로세싱해서 단말에다가 내려주어서 여기서는 단일 인터페이스와 단일 환경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각각의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UI, 풀 TV, 웹, 그다음에 멀티 플랫폼하고 VDI 형태로 보면 제공되는 기능들이 실제 단말에서의 여러 가지 뭐 웹 서비스라든지 뭐 어떤 스마트 TV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클라우드 스트림을 가지고 쉽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연성과 효율성과 그 탄력성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원래 지금 액티브 비디오의 클라우드 TV에 실제로 이제 수행되는 서비스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캡처를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동영상으로 하나 눈을 누르면 돌아가게 해놨는데 현재 지금 여기 노트북에서 아까 보니까 환경에 구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특징상으로 보시면은 실제 VOD의 내비게이팅 기능을 이용해서 그 원하는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면은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모자이크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EPG 가이드도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기반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해서 다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개가 이제 멀티 스크린 즉 그 단말이 TV든지 타블렛이든지 아까 클라우드 기반의 그 트랜스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전부 스트림 형태로 가상화해서 내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어드밴스된 그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형태의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그 액티브 비디오에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그냥 캐주얼한 게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기존의 셋탑 같은 거 하나 집에다 놓고 서비스를 다 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내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저희가 소개시켜주는 이제 저희가 요거는 이제 그 애트리 내에서 저희가 개발했던 IPTV를 가상화하는 플랫폼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헤드엔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하이브리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헤드엔드 단에서는 그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엠팩트 TS로 해서 원래 기존의 셋탑에 들어있는 채널은 그대로 내려주고 그 보시면은 그 화면에다가 오버레이드해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G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응용들을 또는 그 집에서 이제 IPTV 셋탑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VDI 그러니까 뭐 엑셀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그 P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가상화 서비스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스트리밍 형태로 내려서 실제 단말에서는 그 저가의 어떤 셋탑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재 구현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실제 이제 사업자와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제목을 제가 이제 그 텔코를 위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했지만 스마트 TV를 위한 텔코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기술과 같이 엮여서 실제로 사업적인 적용들이 이제 사업자에다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아까 액티브엑스처럼 익스피리언스를 따져 보면
아까 그런 비디오 서비스니 웹 서비스니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함께 똑같이 클라우드 그 스트림 기능을 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국책으로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좀 살펴보실 때 그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유선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 방송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려오는 채널이 아까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메가대 이하로 되기 때문에 HD급이니 이런 실제 그 인터넷 기반의 방송 서비스 제공하기에 아직 그 이렇게 머추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제공이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단말 쪽을 모바일 단말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의 이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가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지금 뭐 청소년이나 뭐 노약자나 이런 부분들에 굳이 그 지금 80만 원, 90만 원 하는 스마트폰을 다 기능을 쓰지도 않는데 제공하기보다는 그 기본적인 디코딩 기능만 있는 단말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 브라우징하고 나머지 어떤 앱이라든지 고품질의 인터넷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 같은 것만 그 별도의 어떤 기능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지고 제공을 해보자 하는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그 다양한 웹앱 콘텐츠라든가 어떤 새로운 소비 환경에 맞춰서 적응적으로 그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그 어댑티브하게 스트리밍을 내려주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이제 가상화 플랫폼에서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웹 브라우징 기능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앱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구글 기반의 어떤 폰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벌철머실 기반으로 해서 실제 그 스트림으로 내려줘서 뭐 앵그리버드니 게임들 돌아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단말이 무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1메가 이하의 그 억세스 속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어떤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비트레이트나 해상도나 프레임 수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용자가 느낄 때는 체감적으로 아 이게 뭐 그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진다라는 감을 갖지 않도록 적응적으로 품질을 보장해 주는 기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이제 인풋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인풋에 대한 데이터들을 서버 쪽으로 잘 전달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이 내 단말에서 돌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춰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건 각각의 예시들이고 그 서비스 모델이니까는 그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그 결론을 맺어 보면요. 그 실제 클라우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 구성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방송 서비스가 현재 클라우드 스트림 기반으로 사업자가 런칭을 해 있는 상태고요. 게임이라든지 응용 서비스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업자가 서버하고 단말의 어떤 기능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운용의 편리성이 있지만 그런들의 요구 사항들, 뭐 다중 플랫폼 지원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단말 쪽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같이 받아서 실제 그 플랫폼이 이제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그 요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 쪽에 화면 캡처라든지 실제로 그 트랜스코딩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적응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GPU를 이용해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원격 화면 전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입력 장치를 잘 받아들일 수 하는 부분들.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 재산이 가능하고 비용이나 효율적을 제공할 수 있고 단말의 어떤 플랫폼을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말에서 플레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불법 유통이나 어떤 물론 이제 화면을 그냥 캡처해서 또 내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뭐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강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그 클라우드 스트리밍도 그렇고요. 방송 서비스가 스마트 TV 서비스가 여기 이제 오늘 스마트 TV 워크숍이기 때문에 스마트 TV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결국은 언제 어디서나 뭐 TV, PC, 모바일 단말 통해 끊김없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양방향성이 제공되는 목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오늘 계속 얘기되고 방송 뭐 사업자 와서 얘기하시고 단말 제조사 말씀하신 부분들 보면 다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는 다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또 앞에서도 그러니까 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가상화나 개방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소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인바이런먼트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내추럴한 UI가 상당히 중요하고 인텔리전스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가 아니라 이제 인텔리전스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제스처 인식이나 보이스 인식,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 그다음에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같이 묶여져서 실제 가입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디어나 컨텐츠들을 사용에 제한이 없이 여러 가지 액세스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스크린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프로바이더나 또는 뭐 사용자가 또 새로운 어떤 생태계나 형태들이 형성되는 형태로 아마 이제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오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 기반으로 이 그 셋탑박스 같은 부분에 대한 경량화 또 뭐 나아가서는 이런 휴대 단말의 경량화까지 우리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혹시 별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하시죠. 네. 잠깐만 마이크를 쓰시고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저쪽에.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질문해 주세요. 예, SK 브로드밴드에서 왔습니다. 네. 좀저 텔코 입장에서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클라우딩 방송 서비스를 하게 되면 유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휴대 단말을 경량화할 수 있고 서버 쪽에서 스트리밍해서 내리니까. 그런데 이 서비스가 구현되려면 보면 텔코가 매니지 서비스를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속도가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서비스 구현할 때 어느 정도 속도가 돼야 되는지 저희 나라가 지금 상태에서 한 100메가인데 가능한 서비스인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억세스 속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결국은 서버에서 단말로 내려가는 스트리밍의 그 대역폭이 어느 정도냐 이게 결국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HD 그러니까 그 부분은 컨텐츠 우리 지금 그냥 방송 채널 컨텐츠 중에 HD면은 H264 쓰면 8메가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면 충분히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액세스 측면은 그렇게 이제 속도에 문제가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광대역망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약적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송 기술들이 또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혹시 다른 네. 저 삼성전자의 이종호 수석입니다. 저 클라우드 가상화 플랫폼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 GPU하고 클라우드의 그 역할 관계를 한 번만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서비스가 실행이 되는 때 일반적으로 이제 CPU나 메모리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요. CPU 메모리 것들이 계속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뜨면서 이제 뭐 20% 30% 잡아가겠지만 실제 서버에서 그와 함께 또 가상화 스트림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그 동작하는 화면을 일단 캡처를 하고 다시 인코딩을 해서 단말로 내려줘야 됩니다. 단말의 그 가벼운 에이전트가 디코딩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요. 그러니까 그게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계산량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또는 클라우드 구축하는 데서는 이런 화면 캡처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GPU 클러스터링에 대한 어떤 그 제품이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그 서버판 구축회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GPU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제가 질문 하나만 사실은 이 모델이 보면 이제 그 사업자하고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네, 모델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 이제 삼성이나 LG가 스마트 TV를 또 그간 별개로 사실 독립적인 기능을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상호의 인터오퍼러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뭔가 표준화 이슈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사실은 스마트 TV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다양한 모바일 단말이나 이거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고요. 결국은
단말 쪽에 플레이드는 그러니까 띵 클라이언트니 제로 클라이언트니 그렇게 단말 쪽에 제약 사항이 많이 줄어들게끔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면은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돼 보면은 스마트 TV에도 하나의 간단한 앱을 하나 심어서 플레이시키고 그게 이제 결국 서버랑 연동이 되면은 그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말이든지 쉽게 적용하는 데 쉬운데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터랙션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TV에 지금 저희가 이제 뭐 LG 스마트 TV니 삼성이니 뭐 여러 가지 셋탑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풋 디바이스들을 저희가 실제로 가상화해서 넘겨주는 거를 해보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LG 같은 경우 이제 그 넷캐스트라는 그 미드웨어, 그다음에 뭐 삼성 바다 미드웨어 이런 것들에 그 OS에서 그 미드웨어에서 제공하는 그 레이어가 할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그 업스트레이션 레이어에서 인풋 디바이스를 가상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나 API나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엑스패드 장비가 쉽게 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마우스가 쉽게 바로 붙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붙기 때문에 또 열어줘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표준화가 되면 그 스트림 기반으로 해서 방송 서비스든지 어플리케이션이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 제약 조건들이 해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